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13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8포인트 올라서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닥 13포인트 올라서 1.4%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면 옵션 만기일인데요. 그 옵션 만기일 전에 이렇게 또 좋은 장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사실 기관이 주로 코스피를 올렸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닥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 만기일 전에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옵션 만기일 당일에도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때까지 패턴이 그랬습니다. 옵션 만기일 전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을 때는 옵션 만기일 당일에도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241선 아래에서 한참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저점을 점점 낮춰가는 분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확실히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그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 좀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이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탈이 되었을 때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매도를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시 분위기가 죽었다라는 것이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 기준선 이상으로 터져주는 날이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도 좀 죽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네요. 자, 그다음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7,700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요. 내일도 얼마나 매수를 해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조 가까이 매수를 했더라도 결국에는 또 이렇게 대량 매도를 금방 해버리는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증시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241선 아래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바닥 라인을 좀 잡으면서 반등을 해줬으면 하지만 지금 쉽사리 뭔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라인을 지켜주면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0포인트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하락을 막으면서 잠깐 이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합니다. 확실히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하락세가 특히 바이오 종목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스닥 지수도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터져 있던 그런 지수였는데 점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주봉도 아슬아슬하게 60주선 지켰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쉽사리 반등했다라고 해서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 추세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이겨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언제든지 다시 나갈 수 있다는 점 주목하면서 계속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좀 떨어졌어요. 하지만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21선 가까이 또 찍고 다시 한번 추가로 올라가 주는지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도 이제 점점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이제 환율이 1200원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갔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가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채금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환율과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내렸네요. 국채 금리가 1.5%대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상승 방향으로 계속 쭉 가지 않고 한 풀 이제 꺾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데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이제 하락을 해줄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올라가 줄지,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또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을 때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모두 이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내일 증시는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보면서 내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노코 박스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지 않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특히 오늘은 증시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시세가 좀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노코 박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제는 좀 실망감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 자체를 지금 내주지 않으니까 나노코 박스가 유통되었을 때의 그 파급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유통을 통한 그 수출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생각했을 때 HLB 그룹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보건부 쪽에서 그 나노코 박스에 대한 그 보호 효능에 집착을 좀 하면서 지금 뭐 크게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약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보호 효능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WHO의 그 승인을 받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WHO 기준은 50% 이상인데 나노코 박스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도입된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뭐 얀센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이제 WHO에서 제시한 기준 50%를 모두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노코 박스는 아직까지도 뭔가 보호 효능에 대한 그런 효과 데이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쪽에서 지금 임상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보호 효능에 대해서 증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가 이제 언제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이미 자료는 다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이 보호 효능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에 승인을 하겠다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노코 박스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좋지 않은 움직임인데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HLB부터 먼저 보게 된다면 2,600원 내려서 5% 가까이 하락했고요. 45,8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차없이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그대로 다 내려가 버리면서 이제는 241선까지도 지금 주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뭔가 바닥 라인을 다지는 과정 없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좋지 않게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량이 죽은 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지금 61선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매매를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 61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제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이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쪽에서 조금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 정도 이제 241선까지 내려왔다면 네, 이제는 좀 손절하기에는 조금은 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준선까지 다 떨어뜨린 다음에 또 갑자기 네, 그런 좋은 소식이 뜨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슈 하나만을 바라보고 계속 기다리기에는 너무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81선 정도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내렸을 때 241선을 지켜주는지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더 내릴 구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상승 구간까지, 상승 시작 구간까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좀 해줬네요. 기관 투자자도 좀 매수를 해줬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뭔가 주가를 빠지면서 끌어올리는데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떨어지는 족족 이제 받아먹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세력주의 그런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세가 끝날 때는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주가가 기준선을 벗어나서 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나노코박스가 지금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이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도 750원 내려서 48,3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결국에는 반등분 다 반납하고 HLB와 비슷한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41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다라고 보여지지만 나노코박스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미 손절을 할 거였으면 사실 26,000원 아니면 여기 23,000원 정도에서 좀 매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손절하기에는 조금 위치가 애매하고요. 241선 기준으로 해서 장기 이평선을 지켜주는지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도 60월봉선까지 왔고요. 60주선까지 왔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 사이언스고요. 2,000원 내려서 22,950원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넥스 사이언스도 지금 힘없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간 외 가격도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FTSE였나요? 그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지수가 편입되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듯 했습니다만, 그 긴급 승인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그 실망감, 그 다음에 그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넥스 사이언스가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21선 기준으로 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저점 라인이 점점 내려가면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기준 매매를 하셔서 확실히 과감하게 좀 끊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긴급 승인이 나고 주가가 이제 확실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을 할 때 그때 들어가셔도 사실 이 넥스사이언스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긴급 승인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쭉쭉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버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HLB 같은 경우는 기준선까지 다 내려왔지만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상승분이 컸었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큰 만큼 아직 다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 121선이 깨졌을 때는요. 그래서 거래량도 아직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뭐 월봉 급락하고 다시 한번 극복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장 자체가 이미 좀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 종목 위주로 수급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과 좀 다르다. 이제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노코박스가 지금 긴급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완전히 승인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모더나 화이자가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접종자들이 바로 당일에 접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수량이 남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사이언스 지금 무조건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승인만을 가지고 지금 버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줬지만 지금 확실히 네, 보유자 저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버틸 수 있는 구간이지 이제는 네, 이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121선 기준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한다면 그냥 가지고 가보시고요. 아니 반등하지 못하고 추가로 더 밀려버린다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나노코박스가 계속 질질 끌리면서 네, 이렇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생각만큼 그 올라가지 못하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기준선이 깨지기 시작할 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네, 승인이 11월 달쯤에는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시장이 예전만 같이 못할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감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 테마보다는 이제 실적주 위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련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